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도입은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아직 배치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대응해 예비군 병력 동원 지정에서부터 이병 통제에 대한 전산 시스템 시연과 동원령 선포에 따른 상황별 조치에 중점을 둔 관군 통합 동원 연습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국방민원 콜센터가 하루 37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시간을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북핵 대책에 대해 공격 징후가 확인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북한 핵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5일 열린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북한의 시간을 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올해 4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3차까지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며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까지 우리 눈앞에서 쏘아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핵심 전략가로 구성된 대북안보그룹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제안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제안으로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의 명확한 공격 징후가 확인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효용성이 입증된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요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드 도입은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지로 경북 7곡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고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며 사드 배치는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이 활동 중이고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한국군의 대미 의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것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노력과 함께 사드 관련 문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5일 병무청과 함께 전시 병력 동원 집행 절차에 대한 모의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각 군과 지방병무청 동원 관계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병력 동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업을 도모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전시 병력 동원 모의 연습은 8월 예정된 을지 연습의 효과와 병력 동원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국민안전처와 함께 실시했던 물자 동원 모의 연습에 이은 병력 동원 분야의 관군 통합 연습입니다. 병무청과 국민안전처, 국방부, 각군 본부 동원 관계관 등 60여 명이 연습에 참석해 전시 상황에 대비한 병력 동원 집행 절차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번 동원 연습은 정부 부처와 각군이 참여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시 상황 연습입니다. 전시 병력 동원 소집 집행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군의 협조 사항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병력 동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날 연습은 예비군 병력 동원 지정에서부터 부분 동원령, 총 동원령 선포 시 소집 절차 등 전시 군과 병무청의 조치를 중점으로 실시됐습니다. 부분 동원령은 국지전이나 적의 포격, 침투 등이 발생했을 때 병력과 물자의 일부를 동원하는 것으로 총 동원령과는 그 상황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 병무청에서 동원 지정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소개하며 군이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줬고 실제로 시연을 해봄으로써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병력 동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소율 저조 상황이나 도로 파괴로 인한 병력 수송 차질 등 상황별 조치에 대한 연습도 이뤄졌습니다.
이날 연습 후 토의를 통해서는 병력 동원 집행 간 무선통신 대책의 필요성과 병력 동원 소요제기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 등의 개선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병무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전시 신속 정확한 병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정례적인 연습을 실시해 예비전력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의 국방민원 콜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담의 양적 질적 신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577-9090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국방민원 콜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1일 개소한 국방민원 콜센터는 3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5명의 상담원이 하루 150통의 민원 전화를 소화했던 것에서 이제는 12명의 상담원이 하루 370통의 민원 전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질적 성장도 눈에 띕니다. 처음엔 국방부 본부와 합참 업무에 대한 상담에서 시작해 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연금 업무와 국군복지단의 복지 업무, 서울현충원의 국립묘지 안장 업무까지 상담의 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국방민원 콜센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말부터는 12개 국방부 직할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상담 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상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방부와 국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주최로 합동무기체계 소개회가 열렸습니다. 체계업체를 비롯해 중소, 중견기업, 벤처업체 등 15개 업체에서 참가해 소규모 방산 전시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계자들로 가득 채워진 회의장. 대전에 위치한 도담 시스템즈 주식회사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소개된 장비는 무인 사격 장비로 유사시 목표물을 향해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신무기입니다. 전방 철책 지역에 설치되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쪽에서는 이미 저 장비가 군에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도 빨리 도입해서 장비를 좀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이미 납품되고 있는 조준경의 기능에서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도 소개됐습니다. 도트 사이트가 조준경에 빨간 점으로 표시돼 두 눈을 모두 뜨고 목표물을 조준 사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를 받은 장비로 미 육군과 해군에 납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총 조준경이라고 하는데 양안으로 사격할 수 있고 사수의 눈이 장하 좌우로 움직여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무선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모니터를 배에다 장착하고 숨어서 적을 갖다가 정밀하게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발표되고 전시된 장비는 기동화력과 해상화력, 공중화력 장비 등 모두 22개 종, 체계업체와 중소, 중견기업, 벤처업체 등 15곳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으로 규모는 작지만 실속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합참 무기체계 소개를 통해 가지고 기업과 전력기획에 하는 우리 실무자들의 상호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상호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매년 4번씩 분기별로 전시회를 마련해 군과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39사단과 통영시 주관으로 제1회 충무 나라사랑 정기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정군 최초로 민과군이 함께 만든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복면을 순식간에 바꾸는 병검술사의 공연과 소프라노의 애절한 노래 선율, 군악대원들의 박력 있는 군가 가창까지 눈 뗄 틈 없이 이어지는 무대를 본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4일 육군 39사단과 통영시가 함께 개최한 제1회 충무 민군 나라사랑 콘서트.
육군 39사단 군악대와 통영시 충무나라사랑공연단이 정기 공연단을 결성해 전군 최초로 민군 합동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뜻깊은 충무 민군나라사랑 공연단 첫 콘서트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민과 군이 더욱 호흡을 맞춰 감동 있는 나라사랑 공연 무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민군 나라사랑 공연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일제강점기 망국의 서름과 6.25 전쟁의 비극, 전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짜임새 있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충무 나라사랑 공연단은 통영뿐만 아니고 경남, 더 나아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다니면서 우리 공연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충무 민군 나라사랑 공연단은 앞으로도 군부대와 전국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공연과 수시 공연을 펼치며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사람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가 인성교육 전문단체와 함께 장병들의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인성교육 전문단체인 꿈희망 미래재단이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를 찾았습니다. 부대 장병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이번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총 2개조로 나눠 실시됐습니다. 굿모닝 셀프 리더십으로 시작된 인성교육은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가는 빗장 열기, 본인의 성취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꿈과 희망을 재조명하는 나를 찾아가기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셀프 토크 시간에선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금껏 숨겨왔던 트라우마를 이야기함으로써 타인이 아닌 자신 스스로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꿈, 희망, 미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도 얻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력을 이제 많이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꿈희망 미래재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인성교육을 군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이번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향상, 그리고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모든 아픔을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인성교육에서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꿈과 희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신과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 열정과 소통,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군부대에 전파가 된다면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용사나 간부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대 간부들은 교육 진행 방법을 스펙해 후반기에는 부대 인성교육 교관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 11전투 비행단이 공군 창설의 주역 간부 7명 중 1명인 고 이근석 장군 6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4일 열린 추모식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공군 참전 유공자 회원, 공군 군수사령관 등 2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군 초대 비행단장을 역임했던 고 이근석 장군은 1950년 7월 2일 F-51 무스탕을 미 극동군 사령부로부터 인수했고 이틀 후 평택 상공에서 초저공 비행으로 적 전차를 파괴하다 적탄에 피탄되자 전차로 돌진해 전투기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통일부 유니티비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초 실향민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내려온 함경도 피난민들. 당시 최전방이었던 강원도 속초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66년이 흘렀고 그리운 고향에 언제 가볼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남루한 옷차림과 분장을 한 사람들, 6.25 전쟁 당시의 피난길을 재현한 행렬인데요. 6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이북 실향민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괜히 옛날 일 생각이 나는 나지. 그때는 9살이나 가방 미고 이렇게 미고 산 밑으로 솔밭으로 막 밑으로 숨어 다녔지. 100여 명이 함께 걷는 길 끝에 특별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북 실향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 이곳에서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전국 이북 실향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국력이 지척인 속초에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한을 조금이나 풀어보려 합니다. 고향의 아픔을 더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을 더듬더듬 꺼내 그림으로 되짚어 보는데요.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7살 때 남쪽으로 피난 왔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뭐 그때 7살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고 너무 연세가 많아지니까 추억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돼야만. 이북 전통 음식을 맛보는 자리에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바이 순대나 오랑캐 만두 같은 이북 음식을 먹으며 감회해졌습니다. 이런 게 아니면 못 먹습니다. 네, 아쉽죠. 자꾸 이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먹어보니까 좋네요. 속초 실향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갯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실향민들이 속초 시내를 오가기 위해 만든 무동력선입니다. 오래전 아바이 마을과 시내 사이 50m 남짓한 물길을 놔두고 5km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혈육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살아온 실향민 1세대 상당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피난 과정에서 혹은 실향의 아픔을 안고 먼저 가신 실향민들을 위한 함상 합동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속초 실향민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향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70대 어르신은 이제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이북서 6살 때 태어나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72살이 됐어요. 저 이렇게 바다에 와서 망향된 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바닷가를 아까 보면서 너무나 울음이 나고 슬퍼서 옛날에 이남에 나올 때는 우리 어머니는 제 나이보다도 젊었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너무 제살이 지면서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열망으로 열린 속초 실향민 축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통일의 그날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국방부가 병무청과 함께 전시 병력 동원 집행 절차에 대한 모의 연습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광군 통합 동원 연습을 통해 유사시 원활한 병력 동원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